말이 갭투자지 그냥 사기꾼이죠, 사기.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강민재 팀장입니다. 최근에 뉴스나 기사를 통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백 채에 달하는 빌라 소유의 집주인이 잠적했다라는 소식을 보셨을 겁니다. 그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소식을 전해보고 이 사건 사고가 얼마나 크고 위험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갭투자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작을 때 그 차이, 즉 그 갭만큼의 돈을 가지고 집을 매수한 다음에 직접 거주는 하지 않고 임대로 두다가 몇 년 뒤에 집값이 오르면 그때 다시 매도해서 차익을 두는 투자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라는 의미인데, 여기 잠적한 집주인 역시 이 갭 투자를 한 임대사업자라고 하네요. 말이 갭 투자지 그냥 사기꾼이죠, 사기. 자, 그럼 어떤 내용의 사건인지 한번 보시죠. 사건 요약은 이렇습니다. 서울 일대의 빌라 수백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 수백 채를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갭투자라는 방식으로 빌라들을 사들인 것이죠.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2억 원대의 빌라를 전세 1억 5천에서 1억 6천까지 맞추고 매입을 한다면 이는 현금 4천에서 5천만 원이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갭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분명 전세 한두 번 돌고 나면 몇 년 뒤에는 차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런 소액으로 갭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업계약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들어간 비용 없이 부동산을 사들였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매입한 이후에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배째라식의 잠적 혹은 파산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동일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계약 진행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매매 가격을 실제 거래 가액보다 부풀리는 업계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알 리가 없는 세입자들은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내게 된 것이고요. 이는 시세 파악이 쉬운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 주택과 같은 빌라의 경우 시세 파악이 다소 어려운 것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인분들이라면 이런 빌라의 시세 파악을 하기란 쉽지 않죠. 더군다나 부동산에서는 이게 시세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피해자인 세입자 대부분이 신혼부부이거나 사회초년생이었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정말 속상하네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글이 올라왔고 청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세입자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관련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보증금 반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세입자가 원치 않은 집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경매 진행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거나 하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를 넘어간다고 해도 그 지역 내 주택 공급량이 많다면, 그리고 그에 반면 수요량이 적다면 낙찰가는 전세 가격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른 손해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에 이 내용을 다룬 영상도 있으니 같이 꼭 참고해보세요. 계약 이전에 당연히 해당 집에 대해 시설물 확인 등은 꼼꼼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집의 전세가율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 주변 비슷한 평형대 매매 가격 시세가 2억 원대라고 가정할 때 전세가율이 50%에서 60%라고 한다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1억 원에서 1억 2천 정도 한다라는 의미인데,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수도권 지역에서의 전세가율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에 지어지는 신규 주택, 즉 신축 빌라의 경우 매매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 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전세가 거래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그 주택이 역세권이거나 주변 개발 호재 등이 있다면 충분히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런 주택의 경우 전세 거래에 있어 조금이나마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역세권도 아니면서 그리고 시세 대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대라면 분명 그 주택은 거르고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 상승 요건인 지하철과의 거리, 그리고 지역 호재 등을 잘 살펴보고 지금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그 집의 전세 가격 수준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는 부동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 집이니까 객관적인 의견보다는 주관적인 생각 또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빌라 시세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집에 대해 사전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당일 그 날짜로 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금 입금은 무조건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자인 임대인에게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지방에 살거나 해서 아니면 해외에 있어서 직접 방문하고 계약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많이 발생하죠. 그렇다고 계약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대리 계약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렇게 대리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날인이 들어간 임의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받아야 되고 그 대리인과 임대인과의 관계 역시 꼭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리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그 대리인 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 남편이나 부인 혹은 직계존속이 대리해서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그래도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무조건 받아야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필수적인 절차가 됐는데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영상은 전에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세보증보험 제도에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고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일어난 갭투자 사건을 요약해보면서 그에 따른 주의사항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이 전세라는 제도가 상황에 따라 정말 좋은 제도라 볼 수 있긴 한데 이 2년이라는 기간 아니면 그 이상 되는 전세 기간 동안 가격 상승에 따라 집주인의 배만 부르게 하는데 반면 그에 따른 리스크, 즉 가격이 상승되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전세 가격 또한 오를 것이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되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위험 부담은 온전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빠른 조치와 대안이 나왔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강민재 팀장이었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